안녕하세요. 플라잉 피그 팀이고요. 저희 사업명은 탤런트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사업 개발 팀장인 제가 먼저 발표를 시작할 건데, BD 그 이름 적힌 대로 제 이름은 박주희고요. 그 뒤로 이제 상호님께서 나머지를 발표를 하실 거고, 그 프론트엔드에는 혜리님, 보유님, 현진님이 참여를 하셨고, 상호님이랑 현진님께서 백엔드를 맡으셨습니다. 지금 제 말 들리시나요? 이제 제 말 들리시나요? 아, 네네. 혹시 하나도 못 들으셨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첫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개발하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드릴 텐데, 일단 선정 배경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싶은 서비스가 그 해외 프리랜서로서 일할 수 있는 거를 중개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IT 쪽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궁극적인 약간 갓생은 외국에 아무 데나 나가서 살면서 거기서 아무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 없이 일하는 그런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굳이 한국인 고용주랑만 일을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를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해외에서 잠깐 일을 해보니까 뭐 인도나 중국계의 IT 인재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한국인들은 많이 안 보여서 그것도 한번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기회를 한번 제공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획 의도는 이미 프리랜서 마켓플레이스라는 개념은 어, 뭐 전혀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잘 되고 있는 크몽이나 아니면 다른 해외 그 서비스 플랫폼들을 보고서 카피를 많이 한 다음에 이제 그 틈새 시장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중 언어 지원과 그다음에 외주 관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점을 이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차별점으로 넘어가면 역시나 이제 국내에는 아직 해외 진출을 전문으로 하는 프리랜서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저희의 차별점이 되고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면 한국인 인재들을 갖고 있는 이 네트워크가 이제 이 인재의 훌륭함을 알림으로써 브랜딩이 잘 된다면은 그게 저희의 그 차별점이자 이제 전략적인 그 좋은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케팅과 영업을 잘 해서 차별점을 강화해 나가야 되는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게 해외 진출용 프리랜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와이어프레임 쪽으로 잠시 넘어가서 그 개발 구현된 화면들을 잠시나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뒤에 가서 상무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지만 기획 의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 가지 그 서비스 플랫폼들을 참고를 해봤는데 이제 랜딩 페이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서비스 유입을 시킬 때는. 근데 그 회원가입을 바로 시키거나 아니면 문의를 바로 받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가장 좀 저에게 먹힌다고 생각이 든 거는 바로 그 외주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를 클라이언트한테 직접 작성을 시키는 게 첫 랜딩 페이지에 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필요사항을 적어라. 그 다음에 이 필요사항을 적어서 제출을 하면 다음 페이지에서는 좀 객관화해서 견적을 사용자가 좀 뽑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이트들에서의 좀 한계점은 아무래도 비전공자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견적을 쓰다 보면은 막무가내로 낮은 가격을 써서 올리는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뭐 웹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착수비가 이 정도로 들고 그다음에 20페이지 정도의 제작을 원한다 그러면 이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고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지정을 해서 이렇게 버튼식으로 장바구니에 눌러 담듯이 이런 그 랜딩 페이지에서 등록 과정 중에 이렇게 견적을 뽑을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최종
적으로 자기가 넣었던 그 견적 상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랜딩 페이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리랜서용 랜딩 페이지인데요. 프리랜서들은 이제 한 페이지에서 모든 그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했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입력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 이 버튼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클릭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상세 분류가 아니고 상위 분류이기 때문에 또 옆에 컬럼으로 넘어가면 하위 분류의 자세한 그 기술들이 또 기재가 되고, 거기서 이제 또 클릭을 하면서 다시 이제 장바구니에 담듯이 담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현을 했고, 이제 밑에 내려오면은 본인이 원하는 희망 시급이나 아니면 자기 PR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자기 소개란이라던가 이런, 또 프로필 사진도 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 페이지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랜딩 페이지의 끝이고요. 이제 넘어온 거는 로그인을 이제 회원 가입을 하는 페이지인데, 저희가 이미 랜딩 페이지에서 모든 그 유저가 원하는 정보들을 제출을 하도록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회원 가입을 유도를 하면 이탈률이 여기서는 좀 낮아질 거라는 생각에 이런 흐름을 타게 됐고, 이제 여기에 오면 본인이 어, 잠시만요. 네, 여기서 본인이 고용주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 고를 수 있게, 이거는 또 크몽에서 가져온 그런 화면이고,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회원가입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가장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많이 했고, 여기서 얻게 되는 정보는 이제 회사명, 본인명, 그리고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랑 주로 사용하는 언어, 요 정도를 수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입을 하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등록이 완료가 되었다는 안내 페이지가 뜨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랜딩 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로그인한 유저들이 바로 보이는 마이 페이지인데, 여기서 그 네 가지 기능을 구현을 할 계획이 이제 초기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정보 이제 개인 계정 정보 수정, 그 다음에 공고 글 수정, 그리고 자기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 마지막으로 결제 페이지, 이렇게 네 개가 있고, 이 중에서 저희는 여건상 한 가지 기능만 일단 집중해서 자세히 구현을 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서 프로젝트 관리 기능을 제일 먼저 구현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외주 그 플랫폼 사업에서 중요한 그 한계점 중에 하나가, 해외에다 일을 맡기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투명성 있게 관리하고 그 매니징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기능으로 구현을 시켜서 일단은 칸반보드 형식으로 프로젝트를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것을 그 프로젝트 고용주랑 그 다음에 프리랜서가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화면을 만들었고, 일단 그 에자일 형식의 그 프로젝트 흐름으로 간다는 것을 가정해서 프로젝트가 있고 그 밑에 스프린트가 있고, 그래서 이걸 드롭다운해서 이동을 할 수 있고, 그다음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투두, 이제 해야 할 일, 그다음에 진행 중인 일, 그다음에 검토 중, 그다음에 완료된 순으로 이 밑에 있는 티켓들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옮기는 걸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하는 그 이동하는 모든 데이터 로그들을 수집을 해서 나중에 결제할 때 이걸로 반영이 되면은 분쟁 상황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네, 그래서 결산할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좀 심어놓기 위해서 되게 자세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구현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따가 더 자세히 상원님께서 설명을 하실 테고, 이제 그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팀 그 소개부터 상원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박상훈 백이 오즈 코딩 스쿨 1기 백엔드 박상훈이 넘겨받아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일단은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방금 발표해 주신 BD 사업개발부의 박주희님과 이제 프론트엔드의 팀장 황일희님, 김보현님, 김현진님, 그리고 백엔드에는 저 박상훈과 김영진님, 이렇게 총 6명 구성 인원이 진행을 하였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랜딩 페이지와 이런 진행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추후에 다시 한번 이제 실제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발 도구는 프론트엔드 분들께서는 이제 VS 코드, 백엔드에서는 파이참이라는 인텔리제이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였고, 기본적으로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기반의 장고라는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고요.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HTML과 CSS를 기반으로 해서 리액트와 타입스크립트, 스타일 컴포넌트와 리덕스 등을 사용해서 개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통하는 거는 GitHub와 노션 페이지, 디스코드, 디스코드와 슬랙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확인하시기 전에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실제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특정 유저들을 타겟을 삼아서 비즈니스 유저인지 기업 유저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유저인지에 따라서 처음에 이제 랜딩 페이지를 보내는 방식이 다르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원하는 사업 내용을 작성을 한 다음에 넘어갔을 경우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이제 간편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기업 유저가 직접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 유저가 직접 내가 웹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라는 거를 간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든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가격이 든다라는 간단한 견적서가 나오고요. 이후에 이제 회원가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눠지는 형식이 되고요. 저희는 회원가입을 진행할 때 프론트엔드 분들과 백엔드 분들 전부 다 유효성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유저 아이디 그리고 이용하는 회사, 이메일, 휴대폰 번호에 대해서 유효성 검사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이 진행된다고 예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프론트엔드에서도 한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출할 때 백엔드에서도 한번 진행을 하고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도 구글에 진행이 되어 있는 비밀번호 정책을 이용해서 최소 글자, 최대 글자, 숫자, 특수문자 등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내용을 정리를 하고, 여기 아래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래쪽에 다시 한번 고객에게 안내가 갈 수 있도록 특정 내용에 대해서 보여지게끔 설계를 진행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패스워드가 맞지 않았을 때 또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이메일을 보냈을 경우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적용해 놓은 이메일 내용과 함께 6자리의 이메일 코드가 이메일로 발송이 되도록 설계를 해놨고요. 이메일 코드를 작성하고 인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다시 클릭이 안 되게끔 구현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모바일 인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실진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모바일 인증은 무료 서비스가 없는 걸로 저희는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인증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저희가 조금 더 사업을 좀 더 크게 확장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 명의로 진행을 해서 인증을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회원가입이 된 후에는 이제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오고요. 로그인이 진행되었을 때 저희가 실제로 구현한 칸반보드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드래그 앤 드랍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안에 있는 스프린트 내부에 있는 티켓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티켓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통은 투두에 진행이 되어 있다가 내가 진행 중인지 검토 중인지 완료인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가지 스프린트를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현재는 구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 티켓을 실제로 클릭을 했을 때 상세하게 이제 코멘트를 달고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현재까지의 개발 과정입니다. 여기에선 잘 안 보이니까 간략하게 그려본 저희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ERD라고 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기본적으로 유저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저를 하나만 놓고 타입으로 결정을 해서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유저가 실제로 참여를 했을 경우에 기업 유저에 대한 내용들이 변경이 되던가 추가가 되던가 삭제가 되었을 경우에 하나의 유저로 진행을 하기에는 불편하다는 이야기와 실제 실무로 들어가 있는 멘토님들의 이제 의견을 구했을 때 이렇게 모델을 두 개로 나눠서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당연히 이렇게 유저 모델이 두 개로 되는 순간부터는 기본적인 저장 필드를 다 같이 나눠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기준에서의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린키를 외래키를 받아와서 이제 내용을 들어가는 것 이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가져오는 내용들이 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랜서가 자신의 기술을 선택할 때 큰 카테고리 내부에서 세부 카테고리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등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여기에서 참고한 게 이제 쇼핑몰의 카테고리 같은 카테고리의 DB 계층 구조를 많이 검색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멘토님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스킬마다의 아이디 제외한 추가로 번호를 부여를 하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부모 번호를 한 번 더 지정을 함으로써 이제 카테고리의 세부 내용을 구상을 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 계층형, 계단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시퀀스라는 컬럼을 만듦으로 인해서 여기에 순차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 건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프론트엔드 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가져오실 때 이 시퀀스를 통해서 추가로 배치에 대한 신경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져오시기만 한다면 알아서 들어가게끔 구성을 했고요. 네, DB 구조는 이제 스프린트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금 난해한 구조, 일반적인 구조랑은 조금 다르게 난해한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의 노션 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DM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팀 간의 트러블 슈팅과 회고를 진행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몇몇 팀들과는 다르게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소통이 월활한 편이었어요.
각자 의견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용도 잘 되고 피드백도 정말 빨라서 공부도 많이 되고 트러블이 따로 없었던 팀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모두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또 저희가 모르던 부분을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좀 GPT에 의존한 그런 경향도 좀 있었고요. 당연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에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이제 이렇게 협업을 하는 가운데에서는 기획 단계에 있는 기획분들과 저희 개발자들이 소통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실제로는 오프라인 미팅을 1회 밖에는 못 가졌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더 많이 미팅을 가지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과 저희 팀원분들과 같이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멘토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각자 검색, GPT 활용 등등을 이용해서 계속 아이디어를 새로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가능하게끔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희 1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 사항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없으신 관계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